네, 곧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간 소원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회복 그리고 경제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쟁점은 무엇이 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제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AI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AI 3강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로선 상당한 호재인데 젠슨 황 목소리 먼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otal between SK and Samsung and Naver and LG, Hyundai, we are going to build 250,000 GPU supercomputer here in Korea. That's gigantic.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This is a perfect opportunity for Korea. 자, 엔비디아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I 칩 GPU 추가 공급을 약속하면서 우선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확보하겠다라고 밝힌 5만 장의 5배가 넘는 규모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예, 사실 5만 장을 원래 확보하기로 했는데 26만 장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더하면 이제 30만 장 가까운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GPU라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없어서 못 사는 세계 각국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는 상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부품으로서 뭐 원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보한 것은 우리가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서 뭐 일각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맞먹는 그런 성과다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성과네요. 우리나라가 목표로 했던 2030년까지 이제 20만 장 확보하는 이 수치를 금세 달성을 한 건데 이 GPU들이 어디로 가느냐? 삼성과 SK, 현대차 그룹이 각각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는 6만 장을 도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GPU 수천만 장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과는 엄청난 격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수준의 양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번 공급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좀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AI 기술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GPU보다는 물론 규모가 적지만 우리가 당장 그들의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산업 전략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당연히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 투입해가지고 육성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부분인데 AI가 사물을 인식을 해가지고 직접 복잡한 사물을 인식을 한 다음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공장에서 로봇이 직접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런 분야를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그다음에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젠슨 황의 그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에서 공장의 불량률이라든지 이것을 낮추는 데 활용을 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는 등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혁신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젠슨 황 CEO가 미국은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제조업은 약하다. 반대로 유럽은 뭐 제조업이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두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호평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젠슨 황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이 동시에 강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내에 AI가 내장돼 있는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젠슨 왕의 그런 역할은 뭐냐면 단순히 GPU 칩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피지컬 AI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까지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라서 남성욱 이 숙명여대 석좌 교수님도 모셨는데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된 언론 보도 내용에서 보셨겠지만 박명호 북한 외무상 이 부상의 이제 담화로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의 개꿈이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거다. 중국의 어떤 그 동참을 거부한 거다라는 발언이 있는데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인데 밀착하는 북중 관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견제교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뭐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개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 개꿈의 뭐 대상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첫째 중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계속 비핵화를 요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뭐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네.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아무래도 한국이 이번에 보니까 핵추진 연료 잠수함 거론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구애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여러 차례 얘기할 때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 동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미국으로 출국하자마자 어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도를 시찰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결국은 에이펙 회담에 뭔가 견제구를 본격적으로 날리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얘기 중에 하나가 1000번, 100번, 10,000번을 해도 비핵화는 이제 개꿈이고 본인들은 핵 군축 회담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 용어를 써서 조금 그런데요.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하고 뉴클리어 파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핵 보유 공식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이제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국가고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을 가졌으나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이 뉴클리어 파워를 갖다가 뉴클리어 웨폰 컨트리라고 그래서 네. 핵 공식 국가로 이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대상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을 해야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이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뭐 깜짝 미팅이라도 무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오늘 조만간 있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은 높지 않습니다. 외무상 부상이니까 예. 우리는 뭐 차관급, 뭐 김여정 담화가 나왔으면 저희가 조금 더 무게를 두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지난 9월 3일 날 천안문 막루에서 9.3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관계가 매우 돈독했는데 예. 경주에 가서 다시 자기네 관계를 잊어버리고 한중 협력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서 사전에 확실하게 대못을 좀 박는 네.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중 정상회담의 검은 그림자 중 하나가 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중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만큼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잠수함은 현재 두 종류입니다. 디젤로 전기를 육상에서 충전해서 싣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이 잠수함이 바닷속을 다니는데 한 최대 3주 정도 운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이상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을 해결한 것이 핵 추진 연료를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2003년부터 한국 해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그래도 저희가 2,000억 불, 1,500불에
투자와 마스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급부를 좀 얻어내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비공개 회담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큰 파장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외신에서 이게 에이펙 뉴스 중에 탑 뉴스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전 세계 6개국만이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7번째가 된다. 일본조차도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빨리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게 이제 파장이 났는데 이 외교에서 중요한 게 당사국 간의 이야기를 할 때 제3국 얘기를 하는 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내가 필요한데 이걸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거 제3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 그러면 이 3자가 불편하다는 게 니콜슨 영국 외교관이 쓴 외교론의 그 매뉴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 이거 막기 위해서 우리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하다고 그랬던 겁니다. 북한 잠수함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더 나가면서 시주석이 현장에서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뭐 예스 정도 했고 그 다음 날 갑자기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필리조선소에 와서 건조하라. 예. 이거 조금 우리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잠수함 다 만들 수 있고 연료만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것만 허용해달라는 건데 필리조선소는 한화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건조를 뭐 준비 중에 있지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참모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한화가 또 중국의 제재 대상이니까 여기서 만들면 중국도 견제하면서 뭔가 좀 입체적인 그림, 마스카 프로젝트도 또 성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비외교적인 발언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서 이 문제를 아마 좀 다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 비핵화를 해야죠.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한국이 이걸로 해서 핵무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대 우리는 잠수함에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연료를 핵으로 만든 소형 모듈로 간다겠다는 건데 벌써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이 핵 잠수함 만들고 핵무장 간다라는 게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중국 측에 또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중국 측도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뭐 한중 회담에 지금 이슈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게 돌발 변수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곧 있을 이 한중 정상회담의 이 경제와 안보적 쟁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